70대 후반의 대기업 회장 정진수는 오랜만에 자신이 설계에 참여한 신도시 복합개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공사장은 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마지막 작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정진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구름이 조금씩 흘러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인생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지나온 세월, 그 속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것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장님, 이쪽으로 오시면 현장 책임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으며 정진수는 천천히 현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늘 그랬듯 힘차고 당당했지만 오늘따라 어딘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현장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진수는 현장 책임자의 설명을 들으며 꼼꼼하게 공정률과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50년간 그가 일군 대기업 정항그룹은 철저한 현장 관리로 유명했고 그 중심에는 항상 정진수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77의 나이에도 현장을 직접 챙기는 회장의 모습에 존경심을 감추지 못했죠. 이번 프로젝트가 제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진수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오전 내내 현장을 둘러보며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늘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였지만 오늘은 더욱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오가 다가오자 그의 비서가 다가와 점심 식사 일정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어디서 식사하시겠습니까? 인근 호텔에 예약해 두었는데요. 정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아니요. 오늘은 현장 한바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읍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의 놀란 표정이 역력했죠. 평소 외부에서 간소하게 식사를 해결하던 정진수가 현장 식당을 찾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식당 상태가 좀 열악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곳에서 밥 한 끼 하고 싶네요. 정진수의 말에 현장 직원들 사이에는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한바식당에서 식사한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식당은 분주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한바식당에 들어선 정진수는 활기찬 분위기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소박한 현장의 공기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기분이 들었죠. 자리에 앉은 정진수는 테이블에 놓인 수저를 만지작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식사 나왔습니다. 정진수는 식판을 들고 온 젊은 여성 직원에게 고개를 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여성의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그 여성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음식을 내려놓았지만 정진수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자 어색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진수는 숨이 막힐 듯한 느낌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매, 미소, 그리고 몸짓은 마치 시간을 되돌린 듯 정진수의 기억 속 누군가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뭐죠? 저요? 윤혜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한 지 이제 3달 됐어요. 해나의 대답은 명랑했지만 정진수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 보이자 곧 어색한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29살의 젊은 여성 해나는 정진수의 이상한 반응이 당혹스러웠지만 직업적인 미소를 유지한 채 다른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해나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옛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매는 젊은 시절 아내 유진을 닮았습니다.
유진과 함께 떠나버린 어린 딸 정다은이 떠올랐죠. 25해 전 마지막으로 본 5살 다은의 모습이 순간 오버랩되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창백하신데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현장 책임자의 물음에 정진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식사를 마친 후 정진수는 비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박 비서, 저 직원 윤혜나라는 직원의 신상에 대해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가능한 자세히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정진수의 갑작스러운 요청이 궁금했지만 오랜 시간 그를 모셔온 비서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하지 않았죠. 정진수는 그날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갑작스레 몰려온 과거의 그림자에 마음이 무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앨범 속에는 30년 전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젊은 시절의 유진과 어린 다은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진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성공을 위해 가정을 소홀히 했던 지난날의 후회가 그를 덮쳤습니다. 유진이 다은을 데리고 집을 나간 그날, 정진수는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미팅 중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다은일까? 정진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25해란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정진수는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가족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었습니다. 유진과 다은을 찾기 위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다음 날 아침 정진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박 비서가 준비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에는 윤혜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진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맨 위에는 해나의 최근 사진과 함께 간략한 신상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생년월일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만약 그의 딸 다은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29살이 되었을 나이였죠. 과거 이름 정다은 입양 전. 정진수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진수는 서둘러 나머지 서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해나는 6살 때 입양되었고 양부모 밑에서 자랐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모의 이름은 김유진이었죠. 유진아, 정진수의 입에서 아내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그녀를 생각하며 보냈는지 모릅니다. 사업의 성공이 무엇이 중요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행복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노크 소리와 함께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정진수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며 평정을 가장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가 자료 가져왔습니다. 윤혜나 씨의 어린 시절 사진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비서가 내민 사진을 받아든 순간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세게 요동쳤습니다. 6살 무렵의 해나는 정진수가 간직해온 다은의 사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는 정진수 자신을 빼닮았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 비서,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회장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윤혜나 씨는 현재 혼자 살고 있으며 양부모님은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모인 김유진 씨는 5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진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그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늦었지만 언젠가는 유진에게 사과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기회마저 영영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해나는 지금까지 혼자서 살아온 건가요? 네, 양부모님 돌아가신 후로는 줄곧 혼자 생활했다고 합니다. 대학은 장학금으로 다녔고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이번에 현장 식당에 취직했습니다. 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왔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해나 아니, 다은이에 대해 더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최대한 자세히요. 박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따님을 찾으신 겁니까? 정진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다은이가 맞다 해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박 비서는 정진수를 오랫동안 모셔왔기에 그가 가족을 잃고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진실을 밝히면 해나 씨도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정진수는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찾아 헤맨 딸을 드디어 찾은 기쁨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세월에 대한 죄책감으로 복잡한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진수는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의도적으로 점심시간을 피해 늦은 오후에 방문했죠. 한바식당은 저녁 준비로 분주했고 해나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진수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해나의 모습은 젊은 시절 유진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잡히는 주름은 정확히 유진의 그것이었죠. 정진수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순간 해나가 우연히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정진수는 서둘러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제 오신 회장님 아니세요? 해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정진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네, 어제 식사가 맛있어서 또 들렀습니다. 아직 저녁 준비 중인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준비해 드릴게요. 정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해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목소리, 이 눈빛, 그리고 이 미소. 그의 딸 다은이 틀림없었습니다. 해나는 정진수의 테이블에 조용히 식사를 내려놓았습니다. 음식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가렸지만 정진수의 깊은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해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황급히 표정을 풀었습니다. 아닙니다. 단지 아가씨가 제가 아는 사람과 많이 닮았네요. 아, 그렇군요. 간혹 그런 말씀 듣습니다. 해나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어딘가 모를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정진수는 그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3달 정도 됐어요. 이전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그렇군요. 고향이 어디신가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계속 이곳에서 자랐습니다. 정진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해나의 경계하는 눈빛을 보며 자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친 후 평소보다 훨씬 많은 팁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정진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과거 유진이 왜 자신을 떠났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았습니다. 사업 확장에 몰두하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던 자신의 모습,
유진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이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전석에서 박 비서가 물었습니다. 정진수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중요한 개인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꼼꼼하게 모든 일정을 챙기던 정진수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박 비서는 놀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정진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오래된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25회 동안 간직해온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유진과 다은의 사진들, 편지,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진수는 조심스럽게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핀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은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나비 핀이었죠. 은으로 만들어진 이 핀은 다은이 가장 좋아했던 보물이었습니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을까? 정진수는 나비 핀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점심시간에 맞춰 한바식당을 찾았고 이번에도 해나가 그의 테이블을 담당했습니다. 어제도 오셨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해나가 살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진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음식이 맛있어서요. 그리고 사실 해나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해나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진수는 자신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단지 해나 씨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혹시 시간 있을 때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일하는 중이라서요. 정진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퇴근 후에는 어떨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나는 궁금증과 경계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시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길게는 못 있어요. 정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후 6시 정진수는 약속대로 한바식당 앞에서 해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주머니 속에는 나비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에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기다리셨어요? 해나가 식당 문을 나서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작업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진수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유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이야기할까요?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잡은 후 정진수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진실을 밝히면 해나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너무 우회적으로 접근하면 오해를 살 수도 있었죠. 사실 제가 해나 씨에게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정진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해나는 긴장한 듯 커피잔을 꼭 쥐었습니다. 제가 25해 전에 가족을 잃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집을 나갔죠. 당시 제 딸은 5살이었고 이름은 다은이었습니다. 해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해나 씨를 처음 봤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제 아내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고 정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해나의 얼굴이 창백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정진수가 급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잠시만요. 제발 이것만 보고 가주세요. 정진수는 주머니에서 나비핀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해나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과 혼란이 교차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진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나요? 다은이의 5번째 생일에 선물했던 나비핀입니다. 은으로 만든 이 핀은 다은이가 가장 좋아했던 물건이었죠.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나비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의 기억 속에 흐릿하게 남아있던 물건이 눈앞에 실체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늘 아버지에게 받은 유일한 선물이라고 했어요. 해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녀는 나비핀을 쓰다듬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가끔 이 나비핀을 꺼내보며 눈물을 흘리던 모습, 그리고 자신에게 이것은 아빠가 준 유일한 선물이라고 말하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진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25해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의 딸 다은이를 찾은 것입니다. 그럼 정말 당신이 해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더 중요했던 사람, 가족보다 회사를 선택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나타난 이 노인은 자신을 찾아 헤맸다고 말합니다. 네, 제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정다은 내 딸. 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해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해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아직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혜나입니다. 정다은이 아니에요. 해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나비핀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정진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아 아니 해나 씨. 제발 이야기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유진은 어떻게? 엄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해나의 목소리에 담긴 차가움에 정진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리보다 사업이 더 중요했다고, 우리를 버렸다고. 정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유진이 너무 철저하게 숨었습니다. 해나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써 다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의 말과 눈앞에 이 사람의 말, 어느 것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서. 해나는 서둘러 카페를 빠져나갔습니다. 정진수는 그녀를 따라가려 했지만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해나에게 더 이상의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나비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무 서둘렀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25해 만에 찾은 딸이지만 그 시간의 간극을 메우기엔 아직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정진수는 나비핀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해나가 진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시간을 기다려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오늘따라 그 적막함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해나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인해 뒤섞인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유진은 해나에게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업에 집착하는 사람이었고 가족보다 일을 선택했다는 이야기만 들려주었을 뿐이었죠. 그래서 해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미묘한 원망을 품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때때로 슬픔으로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관계가 단순히 원망으로만 정의될 수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다은, 해나는 자신의 본명을 속삭였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후 윤혜나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정다은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나비핀을 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에 그 핀을 선물했던 순간,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와 아버지가 크게 다투었던 기억까지도요. 해나는 서랍장을 열어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몇 안 되는 유품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해나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해나에게 쓴 편지였죠. 다은아, 엄마가 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 못해 미안해. 때로는 사랑이 미움보다 더 아픈 법이란다. 해나는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항상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떤 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만난 그 회장님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머니는 왜 그토록 아버지를 원망했을까요? 밤이 깊어갔지만 해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과 어머니의 말, 그리고 그 나비핀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회장님을 만나 모든 것을 확실히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해나는 평소보다 일찍 한바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어제의 일이 꿈이었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전 일을 시작하려는데 식당 밖에서 정진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진수는 그녀를 보자 반갑게 미소 지었지만 해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해나 씨. 회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해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어제 충격받아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왜 아버지 행세하시려는 건가요? 해나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진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딸의 눈에 맺힌 분노와 혼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딸을 만난 감격에 서둘렀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아버지는 사업이 더 중요했고 우리를 버렸다고요. 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하지만 유진이 너무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지만 너희를 찾을 수 없었어요. 해나는 정진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잠시 흔들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25해 동안 자신의 삶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랐기에 갑자기 그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신가요? 정말 우리를 찾으려 노력했다는. 정진수는 복잡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접혀 있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유진과 어린 다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25회 동안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했습니다. 매년 너의 생일마다 케이크를 사서 혼자 축하했어. 언젠가는 너와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진수의 솔직한 고백에
해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니의 말이 그녀의 머릿속을 다시 채웠습니다.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고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어요. 해나의 목소리에 담긴 상처와 원망에 정진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딸의 분노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정진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해나에게 자신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연락 주세요.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해나는 망설이다가 명함을 받았습니다. 정진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해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원망과 궁금함,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피어오르는 미약한 그리움까지. 사흘이 지났지만 해나는 정진수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나는 문득 어릴 적 자신을 돌봐주었던 이웃 할머니 김순자가 생각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유진이 아플 때 자주 해나를 돌봐주었고 어머니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해나는 오랜만에 김할머니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해나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 살고 계셨고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해나야, 오랜만이구나. 어쩐 일로 찾아왔니? 김할머니는 해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저 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없이 해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해나의 손을 살포시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여기 처음 왔을 때 너는 5살이었지. 유진이는 많이 지쳐 보였어. 남편과 헤어진 것도 그렇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버거웠을 테니까. 해나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 동네에 왔을 때의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말해주지 않은 것들이 있단다. 사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어.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소문했지. 해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엄마는? 유진이는 많이 상처받았던 거야. 내 아버지가 사업에 너무 몰두하는 동안 그녀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꼈지. 그리고 그때 너희 집안에 큰 위기가 있었어.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고 내 아버지는 그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거지.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진수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유진은 그의 관심과 사랑의 부재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딸을 데리고 집을 나왔죠. 하지만 내 아버지가 회사를 살리고 난 후 그는 너희를 찾기 시작했어. 하지만 유진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였지. 그녀는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만 심어주려 했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는 해나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사실 내 어머니는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어. 그래서 더 아팠던 것 같아.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그 감정이 그녀를 괴롭혔지. 해나는 할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어머니가 아버지를 단순히 원망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복잡했던 것이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병석에 누웠을 때 그녀는 나에게 고백했어.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후회라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지.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해나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을 안고 살아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최근에 저를 찾아온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내 아버지는 정진수라고 했지? 대기업 회장이고. 해나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그에 대해 가끔 이야기했어. 특히 술에 취했을 때면 더 많이 그리워했지. 내가 태어난 날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지만 그 사랑이 사업에 묻혀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야. 해나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과 할머니가 말해주는 모습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아버지라고 나타난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할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해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해나야. 하지만 그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해봐. 너와 그 모두에게 이건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야. 김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해나는 이틀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진심과 아버지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했죠. 그녀는 결국 정진수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세요, 정진수입니다. 저 해나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진수의 목소리가 확 밝아졌습니다. 해나 씨, 전화해줘서 고맙습니다.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물론입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해나는 가슴 한편이 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도착한 해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는 정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앞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나가 인사하자 정진수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둘은 잠시 어색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해나는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신 김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진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러셨군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정말 저희를 찾으려 노력하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정진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진이 너를 데리고 나간 후 나는 미치도록 너희를 찾아 헤맸어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했듯이 유진은 너무 철저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살았고 연락처도 모두 바꿨죠.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 가정을 소홀히 했던 일, 유진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했던 어리석음, 그리고 그 후 느낀 깊은 후회와 그리움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사업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족 없이는 모든 것이 공허했습니다. 정진수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해나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와 정진수의 말을 비교하며 어머니가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정진수는 테이블 위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해나가 태어났을 때부터 5살까지의 사진들, 그리고 유진에게 보내려 했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매년 너의 생일마다 편지를 썼어. 언젠가는 이 편지들을 너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겨보았습니다.
어린 자신의 모습과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그녀의 가슴을 저몄습니다. 3살 생일 파티에서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함께 싸는 모습,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가족 셋이 찍은 사진까지. 해나는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해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진수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특히 다은이는 늘 웃음이 많았어요. 내가 웃을 때마다 세상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았죠. 해나는 편지들도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그리움과 걱정, 그리고 깊은 후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정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아팠기 때문일 거예요. 유진은 항상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상처받은 만큼 깊이 사랑했고 그 사랑만큼 깊이 미워했죠. 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해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복잡했던 마음이 이제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움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그리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진수는 상자 맨 아래에서 작은 영상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의 첫 번째 생일 파티 영상이에요. 디지털로 변환해서 가져왔어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케이크 앞에 앉아 있는 어린 다은과 그 옆에서 밝게 웃고 있는 유진, 그리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정진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다은이 첫 생일. 사랑해, 우리 공주님. 아빠가 항상 지켜줄게. 영상 속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카메라 이리 주세요. 당신도 같이 찍혀야죠. 카메라가 넘어가고 정진수가 어린 다은을 안고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정진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영상 속 행복했던 가족의 모습과 지금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해나 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가져도 좋아요. 단지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해나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채우지 못했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해나는 용기를 내어 정진수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회장실로 안내된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정진수는 그녀를 보자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해나의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말없이 그녀가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사무실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김할머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머니가 남긴 편지와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정진수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겠죠. 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나의 말에 정진수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요? 해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나비핀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꽂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는 거지요? 정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해나에게 다가갔습니다. 해나도 천천히 일어났고 두 사람은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버지와 딸 25해라는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했던 두 사람이 드디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정진수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고 해나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품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편안했습니다. 해나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느꼈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삶에서 빈자리였던 한 조각이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다은아, 정말 미안해. 정진수의 떨리는 목소리가 해나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나는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 두 사람의 포옹이 끝나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진수는 해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걸어가요. 늦었지만 새롭게 시작합시다.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나비핀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었고 긴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길게 뻗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이 닿은 순간 아버지와 딸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